네, 안녕하세요. 갱스탁입니다. 자, 11월 1주차 주간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 짚어보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급락하던 시장이 드디어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, 그거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이슈보다는 국내 증시 움직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일주일이었는데요. 자, 일단 주요 이슈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은, 자, 이번 주 월요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사 사장단을 모아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자,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폭락을 하자 금융위원회가 좀 나서본 것인데요. 자, 결국 5천억 원 규모의 안정자금을 운용하겠다. 그리고 2천억 원 정도는 뭐 증시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, 월요일까지는 이제 급락 시장이 나왔고 화요일부터는 일부 이제 반등장이 세게 나오기 시작했죠. 그래서 크게 시장에서는 뭐 요 이슈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자, 다음 주에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11월 6일 같은 경우 미국 중간선거 상하위원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데, 자, 여기서 일단은 뭐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야당을 좀 많이 밀어주는 과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, 이번에도 일단은 야당을 많이 밀어줄지에 대해서 보겠고요. 자,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시 뽑기 때문에 야당이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, 하지만 상원 의원은 일부만 선출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화당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를 치르고 나도 공화당이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,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 및 글로벌 증시가 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중간선거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. 자, 11월 7일, 8일 FOMC 열립니다.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, 금리 인상을 한다면 12월 달에 할 텐데, 자, 일단은 분기당 2번씩 열리고 있죠. 그래서 이번에 4분기에 첫 번째 FOMC 미국에서 열리게 되고요. 자, 요 이슈도 상당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11월 7일, 8일 이틀간 자,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해서 SDC, 샌프란시스코인가요? 거기서 이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, 자,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내용은 이제 폴더블 폰, 접히는 스마트폰인 폴더블 폰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될지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자,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로열이라는 회사에서 좀 상용화를 시키기도 했고요. 자, 삼성 같은 경우도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, 요번 SDC나 아니면은 내년 1월에 열리는 CES에서 폴더블 폰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, 이번에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. 자,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. 거의 6%, 7% 정도 하락하면서 70달러 넘어갔던 게 지금 이제 63달러대까지 내려왔고요. 원달러 환율 이번 주에 크게 하락했죠. 1140원이었던 것이 1120원대 초반, 1121원까지 원달러 환율 하락했습니다. 자,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도 한번 보겠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3.4%, 코스닥은 4% 이상 급등장을 보여줬고요. 사실 69포인트, 27포인트 그간 하락폭에 비하면 여태까지 올라갔다라고 보기도 좀 힘든데, 자, 일단 3%, 4%인데 월요일에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화요일부터 또 이제 크게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% 정도 올라왔고, 코스피도 한 6, 7%, 한 7% 정도 올라오지 않았나? 네, 그거는 이제 차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. 자, 그래서 월요일날 급락 후에 이제 급등장이 연출됐는데, 아직 그간 하락폭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 끌어올려 놨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다시 더 급반등을 시켜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반등은 어렵겠습니다만, 자, 다음 주에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. 자,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중간 선거 이런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는데, 또 옵션 만기일도 목요일 함께 있기 때문에 최근 변동성이 상당한 주식 시장인데, 또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또 한번 좀 지켜봐야겠고요. 자,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크면서 급등락장을 연출을 했는데, 자,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크게 너무 움직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. 긍정되지 못하고 좀 더 안정세를 찾아서 한 방향성으로 꾸준히 상승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자,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, 자, 4주간 급락을 시켰습니다. 2350에서부터
네, 2350에서부터 2000을 깨고 내려갔었죠. 1985인가요? 그러니까 자, 거의 뭐 한 400포인트 가까이 370포인트 정도를 빼놨다가 자, 이번 주에 밑꼬리 달고서 좀 올려놨습니다. 한 2100 근처까지 올려놨는데 아직도 보면 그간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는 반등이 너무 작게 나왔고요. 최소한 한 2150에서 2200선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 뭐 기술적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죠. 많이 하락했던 만큼 뭐 반등도 그거의 한 절반 정도 한 2200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고요. 자 일봉으로 봤을 때도 뭐 마찬가지죠.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올라온 것이 한 2100이 아직 채 안 되고요. 자, 21선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뭐 2100 한 20 정도 있습니다만 21선 정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 내려오겠죠. 61선, 121선 내려오면서 자, 증시도 뭐 여기서 좀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한 2200 정도 올라가면서 장기 평선들을 한번 만나는 작업을 거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엄청 떨어졌습니다. 5% 밀려났죠. 월요일날 5% 밀려났다가 화요일 2%, 수요일 뭐 0.7%, 그다음 목요일 뭐 1.3%, 그러더니 뭐 금요일날 5% 급등시켜 놓으면서 690까지 올려놨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좀 길게 보면 거의 폭포수입니다. 네, 엄청나게 떨어졌죠. 800이 넘었었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혹시 착각을 했나 싶었는데 700대가 아니라 800 한 30대에서 지금 610까지 내려왔으니까 코스닥 200포인트가 떨어졌다가 지금 거기 바닥에서 한 7, 80포인트 정도 한 70포인트 정도 올려놨네요.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자리죠. 요 자리를 보고 있는데 740대. 자,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자리가 이제 이탈이 갭으로 깨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코스닥 한 740 정도까지는 반등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한 50포인트 정도 한 7에서 8%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다. 코스닥은 아직까지 반등 여력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많이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좀 더 다음 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유가 한번 잠깐 볼 텐데 자, WTI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증시 하락하면서 뭐 같이 엄청 떨어졌습니다. 76달러 선. 자, 10월 초에 77달러 근접하던 것이 지금 62달러까지 한 달 만에 14달러 정도 하락했습니다. 14달러면 자,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. 하락폭이 거의 뭐 20% 가까이 되네요. 18% 정도 떨어지는데 자, 이런 제재도 있을 것이고요. 유가가 일단은 급속도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유가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하던 패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꾸준히 약간을 뭐 정확하게 패턴을 찾아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꾸준히 우상향하던 것이 자, 이번에 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결국에는 시장에선 변동성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, 이런 유가로 인한 또 다시 한번 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최근에는 뭐 유가 미국 증시 그다음에 중국 증시까지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하여튼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한데 다음 주에도 일단은 뭐 추가적인 반등세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해 보고 있고요. 자, 일단 힘든 기간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.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만큼 자, 이번 반등장에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뭐 수익까지 보실 수 있도록 매매 준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11월 1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마치고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